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쑤시고 다리가 저리고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 협착증의 증상 중 하나죠. 하지만 MRI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쯤 드는 의심? 혹시 디스크? 협착증이 아니라 다른 병이 아니었을까? 허리에 생기는 관절염인 후관절 증후군부터 허리뼈와 골반뼈가 붙는 엉치 부위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천장관절 증후군, 엉덩이 근육 가장 안쪽의 이상근 증후군까지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오인하기 쉬운 다양한 척추 질환들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 안승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안승민입니다. 예.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본인은 허리부터 다리까지 정말 아픈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참 답답할 것 같거든요. 왜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흔히 요통이 있으면 뭐 디스크나 협착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디스크나 협착증은 신경에 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허리에는 사실 관절이라든가 근육과 같은 다른 구조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후관절 증후군이라든가 뭐 천장관절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과 같이 다른 이름의 다른 병명들이 붙는 그런 질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보통 허리가 이제 아프다고 하면 신경의 문제,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네. 근육이나 이제 관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네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통 다리가 저려서 병원 가면 허리부터 검사하잖아요. 네. 이게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제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허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의 하지신경들은 사실 대부분 허리에서 시작돼서 내려옵니다. 주로 요추에서 시작된 신경들이 하지로 내려오기 때문에 허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꼭 허리 통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허리에서 시작된 신경들이 내려오는 주행 경로, 뭐 엉치가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종아리가 될 수도 있고 이 경로의 어느 부위든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뭐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허리에서부터 다 끝까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종아리 이 딱 한 부위만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제 포인트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꼭 다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에서 그 문제를 찾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디스크나 협착증의 좀 전형적인 증상이 통증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로 퍼지는 거 방사통이잖아요. 근데 뭐 엉치뼈나 다리에 방사통이 있으면 이것도 허리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꼭 허리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뭐 허리 문제가 대다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그 생각보다 빈번하게 이 허리 구조물이 아닌 우리 엉치 쪽의 구조물, 천장관절, 그리고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 이상근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이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후관절 증후군인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허리에 생기는 관절염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허리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허리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뼈와 뼈 사이를 잇는 부분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네. 허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요추뼈들이 층층이 나열되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뼈와 뼈 사이는 여러 마디의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관절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하면 이제 흔히 디스크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척추를 움직일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뒤로 할 때라든가 숙일 때 이 척추 분절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면 이 후관절은 척추의 뒤쪽에서 척추가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 구조물의 안정성을 좀 잡아주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후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다가 부상에 의한 염좌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면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관절 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네. 병명은 왠지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허리 통증에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후관절 증후군은 다른 척추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MRI를 찍어보면 허리에 퇴행성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서 후관절 비후, 그러니까 후관절 증후군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진이 그런 사진을 봤을 때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가 협착을 우선시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치료를 하고 실제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후관절 증후군은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 후관절 증후군이 이제 허리 관절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 이런 질환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리를 아까 잡아주는 뭐 구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조물을 좀 어떻게 못 살게 구길래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건가요? 네, 사실은 뭐 대부분은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이의 영향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도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리를 유독 꼬아서 오래 앉는다든가, 뭐 허리를 많이 쓴다든가, 안 좋은 허리, 뭐 땅바닥에 자주 앉는다든가 이런 안 좋은 허리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허리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릴 때는 괜찮은데 네. 나이가 들면 갑자기 그 데미지가 축적된 게 네. 어느 순간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머.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무거운 거를 급하게 든다거나 아니면 흔히 이제 요즘은 좀 어느 정도 대중화된 테니스나 골프와 같이 과도하게 허리를 빠르게 회전하는 그런 운동들 그런 거에서 순간적으로 허리를 과하게 회전시킬 때 네. 이런 후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들이 손상되면서 네. 후관절 증후군 형태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리 꼬지 말라고 하니까 네. 더 신경을 써서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후관절 증후군은 일반적인 디스크나 협착증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증상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네. 100%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후관절 증후군의 특징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얘기하곤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더 아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후관절 증후군은 허리를 제낄 때 오히려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픈데 네. 일어나서 조금 걷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허리가 풀려서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디스크와 반대로 누워 있을 때 오히려 더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가 이제 후관절 증후군의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주로 허리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뭐 엉덩이까지는 아프지만 다리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좀 드문 그런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에서도 허리에 국한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비슷한 형태의 증상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가 진단만으로 협착과 디스크와 후관절 증후군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의 상담이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왠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니까 막 네. 오기가 생겨요. 왜요? 이게 잠깐만 디스크인가? 후관절인가? 협착증인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특히나 환자 입장에서는 MRI 찍으면 뭔가 진단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또 디스크도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님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MRI를 찍어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이 MRI 찍었을 때 퇴행성 관절이 만약에 심하게 진행이 된 경우라면 사실 MRI로도 후관절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MRI로 후관절 증후군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골프나 테니스 같이 운동을 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급성으로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MRI를 찍어도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임상 증상이나 히스토리 그리고 신체 진찰을 통해서 후관절 부위에 뭐 압통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곤 합니다. 네, 근데 환자분들이 이유 없는 통증으로 막 오래 앓으면 치료도 막 빨리 받고 싶고 그러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는 약물과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관절에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그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라든가 DNA 주사와 같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후관절 쪽은 후지 내측치 신경이라고 해서 그 통증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에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그 박동성 고주파 치료술을 통해서 그 예민해진 신경을 좀 과민한 정도를 줄여서 통증을 잡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운동 치료를 통해서 허리 근육의 그런 약해진 부분들은 강화하고 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고쳐가면서 추후에 있을 그런 인대 손상을 방지하고 손상된 인대가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병은 우리에게 익숙한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이유를 몰라서 엉뚱한 치료를 받게 되거나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후관절 증후군의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뭐 아까 말한 그 과사용 이후에 생긴 급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뭐 주사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고령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 허리 관절이 만성 퇴행성 관절로 진행된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주사를 해도 반응이 좀 없거나 아니면 반응이 있더라도 좀 일시적인 경우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 치료받는 게 참 중요한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사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구분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원장님 디스크는 협착증이 아닌데 후관절 증후군도 아니에요.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천장관절 증후군. 제가 유독하시 나오는 천장지구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천장관절 증후군. 영화는 아니잖아요. 뭐 천장관절 말씀하신 대로 뭐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 천장관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 인체의 척추 구조는 길게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요. 예. 그 척추가 끝나는 지점에 이제 청골이라고 하는 척추뼈가 이어지는 청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청골 양옆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골반뼈라고 하죠. 오. 장골이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청골과 장골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천장관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제 이런 천장관절은 주로 엉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천장관절의 문제로 인해서 엉치라든가 다리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천장관절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뼈와 골반뼈가 붙는 엉치뼈에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엉치뼈랑 다리 쪽에 통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억지로 오. 이해하는 느낌이 좀 있긴 억지로 있어요. 지금 네네. 머릿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이 천장관절은 우리 몸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이제 뭐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어깨라든가 이런 손목, 뭐 팔목 이런 데는 이제 움직이는 게 주 역할인 관절이라면 사실 천장관절은 그렇게 움직임이 좋은 관절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이 척추와 골반뼈에 붙어서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정성이 주 역할인 관절에 지속적인 움직임, 뭐 지속적인 그런 자극이라든가 뭐 축성 부하라든가 그런 충격이 자꾸 가해지면 이 주변 인대나 관절이 손상을 받으면서 천장관절을 지나는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큰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 쪽 루트를 따라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물게는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그런 류마티성 질환에 의해서도 골반에 이런 천장관절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방송 보시다가 나도 엉치뼈가 좀 아프고 다리가 좀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천장관절 증후군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질환의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주로 엉치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환자분들 보면은 나는 앉아 있으면 뭐 엉덩이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이 허벅지 뒤쪽이라든가 종아리 뒤쪽으로 좌골신경통 루트를 따라서 통증을 그 방사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 엉치에서 내려와서 하지 뒤쪽으로 주로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허리 디스크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고 협착증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MRI를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그쪽을 치료를 계속했는데 호전을 보이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이런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천장관절 증후군이었는데 엉뚱한 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엉덩이가 아프니까 주로 앉아있을 때,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앉아있을 때나 뭐 운전할 때 엉치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서 있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걷다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통증이 사실 나타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리 디스크나 협착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게 감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말씀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난 건데 감별이 어렵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면 차라리 모든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좀 없애버리면 이게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오. 천장관절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관절 쪽으로 가해지는 축성 부하인데요. 그 축성 부하라는 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 결국 축성 부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가잖아요. 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축성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엉치 쪽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살이 쪄서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과한 네. 몸무게에 의해서도 여기가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다리 길이가 양쪽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한쪽 관절로만 유독 무게가 많이 쏠린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이 천장 관절에 자극이 많이 갈 수 있고 네. 보행 시에 좌우 밸런스가 깨진다든가 내지는 척추 측만 심지어는 뭐 임신에 의해서도 이런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들을 다 하나하나 한 번에 교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심한 통증 시에는 이 천장관절 쪽에 주사를 놔서 주사나 충격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운동 치료나 그런 기타 다른 요법들을 통해서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교정을 해 나가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점점 통증이 예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리고 또 예방법에 사실 운동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척추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많이 또 추천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걸었더니 오히려 허리가 더 아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본인 이야기예요. 사실 맞아요. 제 이야기예요. 왜 이런 거예요? 뭐 안 좋은 자세로 걷는 거는 안 좋은 자세로 걸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맞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쩔뚝이면서 걷는다라고 쩔뚝이면서 그걸 참으면서 오래 걷는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한쪽 천장 관절엔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면서 엉치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틀어진 형태로 걷다 보면 허리 디스크도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닝머신을 하다가 요즘은 안 해요. 오히려 하니까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핑계 아니에요? 지금 운동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러닝머신은 잘못이 없다는 걸 네, 짚고 그렇죠.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원장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운동법 또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저는 사실 걷는 것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우리가 허리를 어느 정도 신전을 시킨 상태에서 약간 시선은 전방 15도를 본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건반진 자세로 걷는 그런 그리고 걸을 때도 코어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코어 운동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예전에 이제 논문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복횡근이나 내복사근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위치하는 코어 근육들이 있습니다. 네. 이 코어 근육들의 이 성능이 좀 정상에 비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네.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이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을 익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운동치료센터에서 데드버그 운동이라든가 네. 기타 다른 코어 운동들 하나하나씩 살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이제 허리라든가 골반의 안정성이 좋아져서 네. 통증도 저절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결국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진들도 디스크와 종종 헷갈린다는 질환이 있는데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근이 어떤 근육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디스크하고 좀 비슷하다는 뜻인가요? 디스크랑은 좀 비슷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상근은 뭐 엉덩이 근육이 사실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근육 중에서도 안쪽에 아주 깊숙이 위치해 있는 근육인데요. 뭐 역할이라고 한다면 청골과 대퇴골을 연결해서 그 외회전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길 시에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그 앞에서도 비슷한 증상이지만 엉치가 아프다든가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당기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 증상과도 유사하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좀 의아한 게 살밖에 없잖아요 여기. 어디요? 관절도 없는 엉덩이 근육에 디스크 같은 증상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네, 좀 의아한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상근의 해부학적 위치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허리에서 나와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큰 굵은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이상근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근에 만약에 뭐 염증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크기가 많이 커지는 그런 비후 증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 신경에 자극이 돼서 그 좌골신경 경로를 따라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근이라는 이 근육, 사람 이름 같은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이상근 근육이 신경이 눌러붙어서 이게 자꾸 누르니까 아픈 거니까. 그러면 치료할 때 이 이상근 근육을 좀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근이 과하게 긴장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상근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요. 너무 과하게 비우된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제 특이하게 걸을 때 유독 이상근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게 걷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네. 자세 교정이라든가 걸음 교정,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 재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이상근 쪽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비유가 되어 있는 이상근 쪽으로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하고 부종을 줄여서 통증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치료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그 주사 치료는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약제 같은 거 섞어서 맞게 되나요? 신경주사는 주로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요. 물론 PDRN 주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흔히 DNA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다른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보다는 항염증 효과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좀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소마취제 경우에는 주사 약물을 주입할 때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쓰고요. 이로 인해서 국소마취제 효과 때문에 주사 직후에 환자분들이 뭐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감각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소마취제 효과는 수시간 내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좋다 보니까 또 그만큼 뭐 내성, 좀 이런 그 부정적인 이슈들도 동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척추 질환 환자들이 이 신경 주사 치료를 할 때 몇 회까지 맞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좀 횟수가 정해진 게 있나요? 신경주사 부작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신경주사 부작용으로는 드물게 척추각 내 출혈이라든가 두통 아니면 일시적인 팔다리 근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제를 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 중에 하나인 피부 가려움증이라든가 얼굴 화끈거림, 생리불순, 안면 홍조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사를 주로 허리 쪽에도 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 허리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척추각 내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혈전제라든가 그런 출혈을 좀 지연시키는 약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2, 3일 정도는 끊고 주사를 놓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작용들 대부분은 사실은 며칠 내로 소실되거나 아니면 기타 2차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계에서 신경주사의 권장 횟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는데요. 그래도 단기간에 스테로이드 제제의 성분을 여러 번 맞는 건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사를 맞되 일정 기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맞고요. 그리고 6개월 내에 3회 이내로 맞는 것이 그래도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질문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원장님? 네. 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 통증의학과 가가지고 주사 맞았는데 네. 며칠간 더 아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어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사 잘못 맞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나 협착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신경은 좀 과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민해져 있는 신경에 저희가 주사 약제, 액상으로 된 약제를 밀어넣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예민해진 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 자극받은 신경이 주사 때는 저희가 국소마취제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을 크게 느끼시지 못하지만 국소마취제 효과는 수시간 뒤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지고 나면 그 자극받은 신경 쪽으로 오히려 주사 맞기 전보다 더 아픈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드렸던 저희 스테로이드 약제가 2, 3일 이후에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증은 서서히 경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 허리 통증 누구나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도 다양하고 재발도 잘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치료를 뭐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원장님. 네,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안 아파지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80% 이상이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은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서 통증이 경감됐을지라도 그 허리는 언제든지 내가 무리하게 쓴다거나 또다시 허리에 안 좋은 행동들을 한다면 언제든지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리를 완치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즉 이제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경감됐다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통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괜찮아졌으니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코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땅바닥에 앉거나 뭐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최대한 피하고 허리에 안 좋은 습관들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도 이따금씩 통증은 재발되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재발했을 때는 다시 병원에 오셔서 그런 주사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통증이 좋아지면 그다음부터 또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다 보면 통증이 없이 지내는 기간도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삶의 질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치보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승민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